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열심히만 해서 부자가 될 거라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야 했지만 우리 엄마도 자식을 단 한 명도 고등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5, 6 중에.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서 일어나서 농사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만이 키는 아니다. 열심히는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또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육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지난해의 아쉬움과 올해의 계획들이 마음속에서 교차되는 이때 올 한 해를 기적의 시간으로 만드는 비법,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뵙고 싶었지만 지금 활동을 해외에서 원활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님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럽에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유럽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지도 함께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일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는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낱낱이 물어봐 주시면 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 30, 40대 초반까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계셨을 때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과 프랑스에서 이주한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빚도 지시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0대 초반에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초반부터 인생 세팅을 다시 하신 그 과정과 계기가 궁금합니다. 30대 후반에 완전히 쫄딱 하던 사업을 망했거든요. 그리고 40대 초반에 제 인생을 다시 재설계를 제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계속 가난하고 가정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애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30대 후반에 회사를 망하고 빚도 지고 이렇게 됐지? 자, 고민을 다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이제 다시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3살 정도가 한국 나이였었고 만으로는 한 42살 정도가 됐었겠죠. 그때 아기도 낳고 그때 회사도 생기고 이제 그 1년 전에 남편까지, 그러니까 40대에 완전히 남편 만나 회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아기까지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리셋하셨네요. 완전히 진짜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부터 그 이전부터 그 40대 리셋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요? 제가 사실은 아주 가난한 시골에 이제 농부의 딸로 태어나요. 그것도 이제 자식이 8명이 있었는데 2명은 일찍 죽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돈도 별로 없어서 이제 병원도 못 데려가고 해서 이제 일찍 죽고, 나중에 6남매가 남았는데 6남매의 5번째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보내줍니다. 그래서 혼자 서울로 중학교 3학년 때 이주를 해요. 혼자 엄마가 준 10,000원 중에 3,000원 아빠 선물 사드리고 7,000원 가지고 편도 티켓으로 서울을 당당히 제가 가죠.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때 이제 디자이너를 꿈꾸는데 그 당시에는 디자인이 좀 일본에서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유행이 일본에서 몰려와서 나는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이 진짜 원웨이 티켓, 그러니까 편도 티켓으로 일본을 가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갔더니 또 유행이 프랑스에서 좀 몰려왔었거든요. 공부 끝날 때쯤 제가 알았는데 유행 시작이 패션은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제가 느끼고, 이제 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편도 티켓으로 파리로 와서 디자이너 공부를 하고 디자이너가 됐었다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쫄딱 망했었죠.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빚이 결국에는 10억까지도 늘어난 상황. 근데 저 같았으면 여기서 좌절하거나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거나 많이 이랬을 것 같은데 거기서 리셋을 다시 하셨네요. 그 계기는 네, 뭘까요? 이제 그 원동력이?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
저희 엄마가 저 농사를 짓고 있는 엄마인데 저희 엄마는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 딸이 프랑스에서 사업에서 잘 되고 있어. 내가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엄마가 계시는데 제가 저를 죽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가난하고 빚만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 인생 그리고 이 빚 10억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의 생각에서는 그러면 이 인생은 이미 망했으니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이 들 때 다만 시골에서 농사 지고 계시는 엄마를 위해서 그냥 살아만 있어주자. 당분간 엄마가 죽을 때까지만 살아만 있어주자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살아 있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취직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자신을 취직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돈 안 드는 사업을 내가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 프랑스인들하고 경쟁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나를 취직시키기 위해서 정말 진짜 기본급, 그러니까 나를 먹고만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급 정도만 벌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자 5년 안에 이 성과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5년간의 과정에서 어떤 점이 그 이전과 회장님이 달라졌을까요? 금방 취직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사업을 준비할 때 이때 한 2, 3년 정도에 제가 많이 변화가 되었죠. 사업을 하고 나서도 많이 변화가 됐지만 2, 3년 동안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부자 부모도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뒷조사를 제가 낱낱하게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팔로우 그래서 하셨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을 팔로우업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열심히만 해서 부자가 될 거라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야 했지만 우리 엄마도 자식을 단 한 명도 고등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5, 6 중에.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서 일어나서 농사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만이 키는 아니다. 열심히는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적용해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변했죠. 내가 마음가짐은 그전엔 나 혼자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이 올 거야 랑 아니지 성공한 사람들을 이미 시행착오를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나한테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가장 큰 마음가짐이 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타고나기를 원래 갖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 특별함이 마음가짐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가짐에서 출발은 했지만 그 마음이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이었긴 했죠. 그러면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공통점으로 좀 보이시던가요, 눈에?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아무리 부모가 부자고 자식이 부모가 또는 배우자가 부자라도 내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이 되지 않아서 온전히 홀로 설 수 없다면 이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 마음이 구멍이 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경제적인 독립을 목표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 40에도 경제적 독립도 못 이루고 경제적 자유는 당연히 없었죠. 경제적 자유란 뭐냐면 들어오는 돈으로 그러니까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을 때 경제적 자유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나를 제가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왜냐하면 큰 이벤트로 부자가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이 습관에서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습관들이 이 부자들한텐 있는지를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물론 주로 대부분의 아침에 또는 대부분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쓰더라.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자기 성장이 위해서 공부를 쓰고, 또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사과 열매를 딴 사람이라고 치면, 사과 열매라가 이제 돈이라고 치면, 정말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이 뿌리거든요. 뿌리. 그래서 원인은 진짜 제가 오늘 성공을 했으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뭐였냐면, 이 씨앗은 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씨앗과 뿌리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아서, 그러면 그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봤더니,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현재에 많이 집중한다더라. 그리고 이 생각이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지향적이더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이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기 시작을 해서, 그래 맞아. 과거에 내가 막 망했어. 나는 과거에 태어나서 진짜 가난하게 태어났어. 머리도 나쁘게 태어났어. 공부도 잘하지 못해. 이런 거에 연연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왜 나는 망했는지 막 이런 거에 연연하고 있을 때였는데, 오케이, 지금부터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지금까지 없었던 거 빼고, 없는 거 다 빼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씨를 제 머리 생각 속에 박기 시작을 한 거죠. 한국 여자라는 거. 그냥 싱글 여자. 그때까지는 결혼도 못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싱글인 게, 야, 결혼했는데 애까지 있는데 빚까지 있으면 어떡하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러면서 제가 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빚 10억 갚아준다고 하면 그 경험을 바꿀래? 어차피 바꿀 수도 없지만, 나는 오히려 차라리 빚 10억이 차라리 괜찮다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할 수 있어. 내가 슈퍼에서 도시락을 팔아보자고 제안을 하면 슈퍼가 오케이 할까?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켈리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일단 제안하는 데까지가 내 일이고, 저쪽에서 거절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옛날 같았으면 쟤 거절할 거야. 분명히 슈퍼가 미쳤냐? 나 같은 사람이랑 사업을 하게. 나 같은 사람한테 납품을 받게. 이게 납품할 공장도 없었으니까 제가 슈퍼한테 제안을 하죠. 이런 도시락들을 만들어서 내가 슈퍼한테 네가 자리만 내주면 그 안에서 내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아볼게. 그것을 우리가 나눠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떡할까라고 미리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하고. 제안조차 못하는데, 그때 저는 일단 무식하게 제안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또 마침 거기에서 좋은 제안인데 라고 생각하게 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습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요즘에 한국 부모님들은, 3040 부모님들은 열심히 본인이 일해서 버는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교육비라든지, 사교육비 우리나라 큰 거 아시죠? 사교육비로 허덕이면서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회장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많이 보니까, 아까 첫 번째가 시각화를 좀 많이 하죠.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두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확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언이라고 해도 돼요. 난 이런 거를 해내고야 말 거야 라는 선언을 하든지 확언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나는 이거 사업하면 망할 거야, 이런 나쁜 부정적인 거 말고 좋은 확언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저희 딸하고 제가 확언을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저희랑 딸이랑 제 유튜브에 아마 링크가 올라갈 텐데, 많은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확언을 만들었죠. 자, 이거는 자녀를 위한 확언인데 저를 위한 확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루틴이 뭐였냐면, 좋은 습관들이, 이게 독서를 하더라고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간으로 오래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독서도 제가 그때부터 진짜 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책 한 권을 읽는 게 정말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난독증 사업을 있으셨잖아요.
난독증이 있죠. 근데 이때부터 극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갔어요. 제 사업에 필요한 책을 한 100권 정도를 읽으면서 제가 사업을 점점점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켈리를 얘기를 퇴사한 사람이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켈리는 사업을 책으로 배웠어 이렇게 하고 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는 사업을 잘 모른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해서 책으로 사업을 배웠다. 그래서 그 욕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제가 맞아요. 저는 사업을 누가 사업하는 법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책으로 공부해서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몸 관리도 하더라. 생각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관리, 몸이 건강해야지 좋은 결단을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3번 정도 45분은 달리기를 한대더라.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매일 아침에 나는 45분을 못해도 10분만이라도 운동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루틴을 만들기 시작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하루가 달라지셨겠어요. 이렇게 아침을 꾸미시면요. 그렇죠. 아침에 최소한 제가 20분 정도는 저한테 맞는 그 내 성장의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3분 정도 시각화를 하고요. 오늘 하루가 이상적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까 그 화건 제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화건을 저희 딸과 함께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어쩔 때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면 3분밖에 안 해요. 3분만 독서를 하고 생각도 전환시키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독서는 오후에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운동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지속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 새 습관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 이유가 이렇게 하루에 조금 한 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불확실한 걱정 때문에 이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주 이 조그만 하루에 내가 1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제가 프랭크 자세를 1분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시간이 1분밖에 없어. 그러면 프랭크 자세로 해가지고 엎드리고 있으면 1분만 엎드리고 있으면 전신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켈리스들하고 제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사람 몇천 명과 함께 10분만 운동하자. 더 많이 하지 마. 괜히 많이 하지 마. 그냥 10분만 하고 100일 동안 10분만 운동해서 운동하는 습관도 기르고 끈기도 한번 길어보자라는 챌린지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제가 일으킨 것을 제가 보고 이 관련한 책도 제가 쓰기도 했었거든요. 많이 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돼. 내가 독서해야지 하고 막 책을 1시간 동안 읽어. 그러면 내일 이틀날은 돼. 3일날은 흐지부지 돼. 내가 꼭 1시간 안 읽으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3분만 읽어도 되고 1분만 읽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대신 다만 꾸준하게 매일 하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한다고 하면 올 연말에 부모님들이 훨씬 성장해 있을 거고, 그거를 보면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딸들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그렇게 비슷하게 아들들이 아마 따라 할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 따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걔네들이 부모님 나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것을 따라 할 거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내 성장에 아침마다 시간을 쓰시는 습을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 얘기를 해줬죠. 엄마는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똥쟁이라고 부르는 거랑 공순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어. 진짜 싫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입으로 막 얘기해. 엄마한테 똥쟁이, 공순이 이렇게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진짜 해도 돼? 당연히 해도 돼. 똥쟁이, 모든 실패 경험담 우리 딸이 가장 속속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아무도 없고. 대기자 TV